그로 인해 과매수 신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듯 보이는데요. 월가에서는 누군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추종 펀드를 대거 환매한 것 같다. 한순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사실 어제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장세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에 웅줍을 잘해주셔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중 몇 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주가의 횡보, 하락, 상승에 관계없이 우리는 대응하면서 10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킴님께서 정말 좋은 댓글과 꼭 보여드리고 싶은 댓글을 주셨는데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스닥 1배, 2배, 3배와 S&P 500 1배, 2배를 투자해 보셨고 개별주들도 투자해 오셨지만 결국 가장 신경을 덜 쓰고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QLD로의 비중을 이미 늘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작년 2020년에 줍줍한 QLD는 수익률 215%, 그리고 올해 2021년에 QLD는 33%의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거 성과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더욱 확신을 가지셨으면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 역시 조나단 킨님의 댓글을 보고 더욱 QLD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우리는 멘탈과 심리만 잘 컨트롤한다면 수익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산타 랠리가 삐끗한 이유, 그리고 월가에서 내년에도 반도체 칩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미크론 우려 속 7%나 하락했다는 소식, 그리고 애플이 직원 이탈 방지를 위해 주식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유능한 직원을 뺏고 뺏기는 빅테크인데요. 빅테크 간의 경쟁도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를 진행하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나스닥과 S&P 500이 5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반면 그 와중에 다우는 닷새째 상승을 이어갔고요. 기술주의 약세가 전체 지수의 발목을 잡은 건데요. 사실상 과매수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빅테크의 비중이 미국 주식에서도 정말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 경기 민감주는 강세를 나타내 일종의 로테이션이 펼쳐졌습니다. 다우는 0.26% 상승, 나스닥은 0.6% 하락, S&P 500은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빅테크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였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가 하락했고 페이스북과 아마존만 조금 상승해 주었습니다. 최근 신고가를 경신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 하락했고요. 그리고 금일 공포지수는 어제와 같은 56인데요. 사실상 오늘은 큰 이슈 없이 단순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숨 쉬어가는 구간인 듯 보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갑자기 하락세로 전환한 이유는 최근 미국 3대 지수는 4일 동안 수직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과매수 신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듯 보이는데요. 월가에서는 누군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추종 펀드를 대거 환매한 것 같다. 한순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상당한 매물이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월가는 수직 상승을 하며 신고가 갱신하는 것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미크론 우려 속 어제 장중 한때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치에서 약 30% 이락 하락한 상태인데요. 고점에서 꽤 많이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함부로 크게 몰빵 매수하면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 만약 투자 생각이 있으시다면 잘 공부하시고 좋은 타이밍에 소극적인 투자 태도로 소액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월가에서 약 3년간 지속된 반도체 랠리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공급망 혼란 지속으로 반도체 공급이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앞으로 최소 10개월가량 상승 여력이 있고 결국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반도체가 계속된 랠리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즉 클라우드, 5G, 자율주행차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JP모건과 UBS는 반도체 칩 주식이 덜 랠리할 것으로 봤는데요. 월가 투자 은행들은 내년에 엔비디아를 톱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PC게임, 데이터 센터, 컴퓨팅 및 자율주행으로 계속 수혜를 볼 종목인데요. 최근은 옴니버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한 발 더 성장할 것을 보여주었죠. 엔비디아의 투자 포인트는 제 영상들 중 저 썸네일에
엔비디아 장기 투자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전 개별 종목은 멘탈 때문에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혹시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USD에 대한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SOXX, SOXL과 주가 움직임이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애플의 핵심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주식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뉴스인데요. 최근 빅테크끼리 핵심 인력을 계속 영입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력을 애플이 데려오고 애플의 인력을 메타 플랫폼즈가 데려가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빅테크 간의 경쟁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핵심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일부 핵심 인력에게 보너스를 주식으로 지급했다는 건데요. 반도체 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일부 핵심 인력에게 주식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보너스는 4년에 걸쳐 주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애플 직원 100여 명이 메타로 이직한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애플과 메타는 현재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 분야에서 맞대결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와 SSO 현재 우리의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저와 우리 웅줍 가족분들은 빨간 원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에 열심히 웅줍했죠. 그리고 현재는 5주일 구간에서 내 계좌가 상승하는 것을 즐기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수익권일 겁니다. 지금은 내 계좌가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를 때 즐기는 5주일 구간입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인데요. SSO 역시 빨간 원에서 저와 웅줍 가족분들은 줍줍했고 어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잠시 내려왔습니다. SSO 역시 지금은 주가가 오를 땐 계좌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5질 구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인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피리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QLD 아무것도 모르고 비싸게 사서 마이너스만 보다가 웅덩이 매매법을 보고 떨어졌을 때 주었더니 지금 9.8%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떨어질 때 이게 맞나 싶었지만 앞으로 예수금 열심히 모아서 웅덩이 매매법 열심히 실천해야겠네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저 역시 고점에서 불타게 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때 아무리 우상향 종목을 골랐지만 계좌가 마이너스라면 생각보다 버티기 힘듭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말이죠. 저는 그 마이너스 구간이 저에겐 굉장히 힘들었고 우상향 종목을 매수해도 멘탈이 못 버티면 장기 투자는 불가능하겠구나. 결국 멘탈과 심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분할 매수와 최저점이 아닌 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였죠. 웅덩이 매매법의 핵심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무조건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종목에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대폭락장에서만 만나는 4차 매수 타이밍까지 총 4차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 와중에 2차와 3차는 5일씩 또 분할 매수 그리고 4차 매수 타이밍은 안 오길 바라는 대폭락장에서만 오기에 그땐 저점 부근조차 알 수 없기에 대체 어디까지 지하를 팔지 알 수 없기에 최대 40거래일까지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웅덩이 매매법은 고짐간례와 같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일반 돈을 잃는 투자자들이 패닉셀을 하는 웅덩이 구간에서 솔직히 더 떨어질 것 같고 대폭락장이 시작될 것 같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원칙을 지키면서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올라지면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는 거고 만약 더 떨어지면 다음 매수 타이밍에 다시 줍줍하면 됩니다. 다시 올 신고가 경신 때 수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아끼고 예수금을 모아두는 겁니다. 항상 매년 언론은 각종 악재를 만들고 증시가 폭락할 것 같은 공포를 줍니다. 매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폭락은 약 10년에 한 번 정도 오고 이때는 우리 계좌의 손실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계좌가 손실입니다. 안 오면 좋지만 오면 모든 투자자가 손실입니다. 워렌 버핏도 코로나 때 60조 손실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폭락을 피해갈까요? 안 오길 바라면서 그 리스크를 우리가 알고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정 비중의 현금을 항상 들고 있어야겠죠. 약 10%에서 30% 정도의 현금 비중은 본인의 심리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결국 폭락이 오나 안 오나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더 내는데도 미국 주식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익 볼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 전 세계의 투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수익 볼 확률 높은 곳에,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나스닥 200 에버리지 QLD와 S&P 500 200 에버리지 SSO에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오를 땐 내 계좌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고 다시 올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